이 여자는 참 예쁘네요. 꼭 지켜주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얼굴을, 함께한 시간들을 모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잔인한 병이 그의 기억을 한 조각씩 지워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만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 씨, 52세.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인이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고 퇴근 후엔 소주 한 잔과 함께 TV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약속 시간을 자꾸 착각했습니다. 아내 김소연 씨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50대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는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20년을 살아온 집으로 가는 길을 말입니다. 그는 낯선 골목길을 헤매다가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부부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 즉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앞으로 증상이 더 악화될 거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진료실을 나서는 부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소연 씨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신 나 잊어버리면 어떡해? 진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잊어도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 둘 목 따요. 그날부터 소연 씨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찍어온 사진들이 가득 담긴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앨범. 그녀는 하나하나 사진을 정리하며 그 옆에 작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이 입었던 파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1996년 봄, 당신이 처음으로 프러포즈했던 한강공원. 반지도 없이 맨손으로 청혼했죠. 1997년 11월 3일, 우리의 결혼식. 당신은 긴장해서 서약서를 떨어뜨렸어요. 한 장 한 장, 사진마다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시간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증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에는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자녀들 이름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밤 사진첩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기억한 것들, 잊어버린 것들, 함께 나눈 대화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자신마저 잊어버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달락 사라져가는 기억, 변하지 않는 마음. 2년째로 접어들면서 진우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그가 소연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연 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는 어디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30년을 함께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 아내를,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며 인생을 함께 걸어온 반려자를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는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돌봐드리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슬픔은 삼키고 남편의 평안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록 진우 씨가 소연 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유독 그녀에게만큼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이 방문해도 경계하고 불안해하던 그가 소연 씨 곁에서만큼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좋은 사람 같아요. 진우 씨가 어느 날 간병인에게 소연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연 씨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사랑은 뇌가 지워도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오후 소연 씨는 진우 씨와 함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였지만 이제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소연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녀가 유원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연인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사랑해온 두 사람이죠. 참 행복해 보이네요. 진우 씨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맞아요. 소연 씨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와, 이 신부 정말 예쁘네요. 진우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신랑도 멋있어요. 소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 참 잘 어울려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소연 씨는 남편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 속 그 신부가 바로 자신이고 신랑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진우 씨는 여전히 사진 속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상한데. 진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왜 눈물이 날 것 같죠? 제가 아는 사람들인가요? 소연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3단락 기억 너머의 사랑.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진우 씨의 상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었고 소연 씨는 24시간 남편을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소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돌볼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소연 씨는 평소처럼 진우 씨와 함께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소연 씨가 앨범의 중간쯤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걷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단풍으로 물든 산책로였습니다. 이 사진은 20년 전 가을에 찍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다녔어요. 진우 씨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밖을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지금 가을인가요? 네, 가을이에요. 그럼 우리도 산책 가면 안 될까요? 저 사진처럼요. 소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외출을 거부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남편의 옷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 씨는 소연 씨의 팔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예쁘네요. 진우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쵸? 당신이 좋아하던 계절이에요. 그래요? 저를 아시나요? 소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럼 제 이름도 아세요? 진우 씨예요. 이진우.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진우. 이진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단풍을 바라보던 진우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었나요? 소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초점 없는 눈빛.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청혼하던 그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다행이네요. 진우 씨가 안도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니 다행이에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소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는 계속 소연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당신과 산책을 다녀왔어요.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의 기억 속에 내가 없어도 당신의 마음 속에 내가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한 것 같아요. 사달랑 마음이 기억하는 사랑. 겨울이 왔습니다. 진우 씨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말수도 현저히 줄었고 가끔씩만 짧은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곁에 앉아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대답하지 않아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볼까요?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당신 기억나요? 분만실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기 울음소리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울었잖아요.
진우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니 무서우면서도 행복하다고요. 그날 밤 당신은 아기 곁에서 한숨도 안 자고 지켰어요. 그때 진우 씨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소였을까요? 소연 씨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뭔가를 느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소연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진우 씨가 어떤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의미 있는 소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남편은 여전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제 목소리를 들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그게 소통이 아니면 뭐예요?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연 씨의 눈빛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특별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거실을 조촐하게 꾸몄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소연 씨가 진우 씨를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8년 됐어요. 그녀는 오래된 웨딩드레스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에요. 진우 씨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예쁘네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참 예쁘네요. 그렇죠. 아주 예쁘죠. 이 여자를 꼭 지켜주고 싶어요. 순간 소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남편.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랬어요.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당신은 이 여자를 평생 지켜줬어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 씨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날들을 내가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둘의 몫만큼요. 오달락 사라지지 않는 사랑. 봄이 왔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고 소연 씨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3번 집에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소연 씨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요. 하지만 소연 씨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소연 씨는 진우 씨를 모시고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쁘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봄꽃이에요. 진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그는 손을 뻗어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쵸. 매년 이맘때면 우리 함께 여기 왔어요. 28년 동안요. 28년. 진우 씨가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 벚꽃길에서 찍은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20년 전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인가요? 소연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는 걸까요? 네, 저예요. 그럼 이 남자는? 당신이에요. 이진우 씨. 진우 씨는 한참을 사진과 소연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깐 초점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잊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우 씨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소연 씨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진우 씨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는 소연 씨를 놓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연 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남편이 자신을 기억해준 그 순간,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는 계속 소연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수진이요. 딸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빠의 딸이에요. 아, 딸. 진우 씨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나요? 네,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소연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기억 못하는데 속상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상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비록 할머니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 잊으셨거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매일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시잖아. 할머니 옆에만 있으면 편안해 하시고.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진우 씨는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연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소연 씨는 남편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몇 권으로 늘어난 그 앨범들. 첫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그 옆에 서 있는 자신. 28년 전과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펜을 들어 오늘 사진 아래에 글을 썼습니다. 2025년 4월 5일. 우리는 오늘도 함께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를 알아봐줬어요.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모든 시간을 내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앨범을 덮고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요, 여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진우 씨는 잠결에 소연 씨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혹시 젊은 날 사랑했던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기억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과거를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억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진우 씨와 김소연 씨 부부의 이야기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가 지워도 마음이 기억하는 것, 이름을 잊어도 느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치매는 정말 잔인한 병입니다. 소중한 기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마저 잊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함께했던 시간의 온기는, 사랑했던 마음의 흔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언젠가 기억이 희미해질지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씨는 오늘도 남편의 곁에서 두 사람의 기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을 대신하여 사랑을 증명하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